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 진실을 파헤칠 심판의 눈이 열린다. 신병에 시달리는 참가자들, 그 운명을 가를 영검 테스트, 심판의 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힐링선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할 프로그램은 바로 심판의 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병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문제의 근원을 찾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9분의 참가자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분들이 오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기대됩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2차 솔루션은 오늘 참가자 분들 중에서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이 동굴 같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네, 만나볼게요. 심사위원과 만나기 전 참가자들은 팀을 정하기 위해 한 가지 미션을 수행했다. 9명의 참가자는 한 명씩 입장해 무작위로 3개의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한다. 상자 중 하나에만 무구가 들어있고 상자를 선택한 참가자끼리 묶어 3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각 상자의 왼쪽부터 1번, 2번, 3번으로 표시되며 결과는 마지막에 공개한다. 1번 상자를 고른 참가자 각 1번, 2번, 3번 2번 상자를 고른 4번, 5번, 6번 참가자 3번 상자를 고른 7번, 8번, 9번 참가자를 끝으로 모든 참가자가 팀이 정해졌다. 과연 무구가 든 상자는 몇 번 상자일까? 1번 상자를 고른 1팀 참가자들의 테스트 시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1번, 2번, 3번 사례자분이 자기소개를 하고 오늘 이 심판의 눈에 참가하신 지원 이유나 그리고 내가 지금 겪었던 증상들 그리고 지금 겪는 증상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니까 우리 1번 사례자분이 이제 소개를 부탁합니다. 어릴 때부터 신줄이 세니까 무당집이나 뭐 강물 이런 데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절대 안 가다가 최근부터 증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사실 BJ거든요. BJ인데 그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산신각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다가 막 화경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막 얘기하니까 뭐 무당집 소개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무당집을 5군데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외할머니가 무당이셨는데 말문이 안 터지셔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그걸 그냥 불사지르시고 퇴송꽃 이런 걸 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돌아가시고 줄초상이 막 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큰애 삼촌이 외할아버지 묘를 이장해야 된다고 해서 이장을 했는데 원래 뿌려야 될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 뿌리고 나서 큰애 삼촌도 사고를 당하셔서 식물인간이 됐다가 지금 하반신 마비고 좀 많이 위독하세요. 올해부터 계속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4월 달에 저도 약을 먹었는데 제가 막 누가 봐도 그 요단강처럼 보이는 곳에 이제 혼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손을 잡아 주신 분이 계셨는데 꿈에 이제 몇 번 나오셨던 할머니 그분이셨는데 이제 배가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팔을 확 잡아 당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이 길을 네. 가려고 마음을 지금 확신을 먹었다라는 네, 저는 1만 말씀이죠. 저는 신부모님들을 선택하는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할머니께서 이제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다시 깨고 나서 이제 간단하지만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위험하다, 맞다 이러실 때만 이제 소름이 오는데 이게 조상꽃 할 때 그 법사님이 쳐주시면서 지금 느낌 기억해라 하셨던 그 느낌이 그냥 소름이 아니고 이렇게 팍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는 다른 식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 다만 좀 제가 의심되는 거는 무당집을 돌아다녔을 때 다 와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식습관이나 행동도 많이 변했었고요. 시청자들도 많이 이상해졌다 그러고
무속인이 되어야 된다면 네. 뭐 이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인데 뭐 자신은 있으신지? 각오는 확실히 했고요. 좀 사명감 같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집안에 무조건 한 명이 나야 남은 어르신들도 다 괜찮아진다 하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네. 무당의 말이나 뭐 유튜브나 네. 아니면 점을 보러 가서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말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할머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할머니에 대한 내가 토크가 정확하게 되고 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확신을 먹었으면 네. 제 생각에는 남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쨌든 오늘 참가한 동기가 네. 만나 안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진짜 한번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테스트도 받아보고 싶고 네. 그죠? 어떤 옳은 판단이 지금 필요하신 거죠. 이제 우승해서 내린 꽃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왔습니다. 우승해서 내리꽃을 받고 싶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게 신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이게 언제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까? 이미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뭐 학용도 학용이지만 무속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꺼리낌이 있는 편은 아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으니까. 근데 막 절 위에서 막 도깨비가 막 보고 있고 부적 태웠는데 막 불씨가 안 꺼지고 뭐 이런 것들을 겪고 그리고 또 선목이 이제 같은 장소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꿈을 알려주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약 먹고 살아났을 때 이제 할머니가 살려주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확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본다면 맞힐 수 있는 네. 어떤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자신감이 뭐 알려주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사례자분도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증상이나 오늘 또 참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3년 전에요. 서울에 유명하시다는 그 무속인 분을 찾아갔었는데요. 거기에서 기문 관살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 앞으로 어디가 아플 거고 정신적으로도 아플 거라고 하셔가지고 안 믿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상이 계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문이라고 뭐 이제 그게 있다고 해서 이건가 했는데 집안에 한 5분이 줄줄이 돌아가시고 그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정신과도 가게 되고 처음 가봤거든요. 그리고 한 1년 반 전부터는 제 몸이 계속 다쳐가지고 왼쪽 다리 나가고 오른쪽 다리도 인대 파열되고 지금도 갈비뼈가 부러진 지 5개월이 됐는데도 붙지가 않고. 그래서 그게 신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좀 그런 느낌이 꿈도 많이 꾸고 꿈을 꾸면은 꼭 한복 입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애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 집에 신당이 차려져 있는 꿈도 꾸고 한복을 자꾸만 무속인 분들 많은 곳에서 자꾸 입고 막 이런 꿈을 꾸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그 본인께서 뭐 지금 법당을 모시진 않았지만 누구를 점을 봐줬다든지 무슨 어떤 점처럼 얘기를 해준 적이 좀 있나요? 예. 가령 뭐 어느 걸 뭐 그렇게 좀 했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이모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모 얼굴이 그냥 눈앞에 이렇게 보여가지고 엄마한테 혹시 이렇게 생겼어? 이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면 본인이 신병을 겪었던 시기가 언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확 느낀 거는 한 5, 6년 전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난치병을 좀 앓고 있어요. 그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을 얻게 됐는데 그때가 한 5, 6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조금 계속 느꼈거든요. 약간 헛것도 보이고 몸이 아프고 이상하다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좀 집을 찾아가게 됐고 그러면서 더 이제 아,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지원하게 된 동기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몸의 증상, 그다음에 현실성, 그리고 이제 가족사의 어떤 상문, 그게 전부 어디에서 원인이 됐는지 그것도 알고는 있고 꿈도 꾸시고 어떻게 보면 풀리지 않는 운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현실에 본인의 한도 있다고 보여요.
내 자신의 한, 그래서 그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장 어떤 해결책을 원하시는지. 제가 여기 올 때 생각한 게 내가 이게 신병이 맞는 거면 나는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이쪽으로 쳐다도 보지 말고 살아야지 그랬거든요. 3번 사례자분,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참가하게 된 이유와 또 겪고 있는 증상, 네.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원주에서 왔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런 테스트가 좀 두 번째예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어느 방송사에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신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 출연한 계기가 이제 어려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집 나가고 오빠한테 이제 많이 맞다 보니까 이제 이쪽 귀도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히타 이런 게 보고 막 이게 귀신이랑 대화하듯이 대화를 하니까 내가 왜 이런 증상이 있을까 하고 점집을 좀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약구슬 하신 분한테 가서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영검하다 이러고 아기가 신을 안 받으면 아빠나 저나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잠깐만. 갑자기 중단한 해도령과 이 상황이 의아한 참가자. 무슨 일이길래 그런 것일까?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3번 사례자분 내가 눈이 풀리고 좀 미치겠다. 네네. 목 아파. 남자 동생이 하나 죽었나? 맞아요. 맞습니다. 사고로 죽었어요. 와, 정확히 목이 막 짚어내셨어요. 부러질 것 같다, 내가 지금. 예, 사고사로 죽었어요. 제가 그 신받게 된 계기가요. 남동생이 춘천에서 참가자의 사연을 듣던 중 메모돼가지고 지기가 온 듯한 해도령. 뉴스에 나와서 죽었는데 제가 사실은 꿈도 꾸고 걔한테 이게 말문이 터져갖고 그때는 무불통신이 된지 몰랐어요. 노가다를 이제 시골에서 정선 쪽에서 갔는데 돌이 내려와가지고 그 공사판에서 여기 다리를 찍어갖고 여기가 이렇게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일 하다가 죽을 거야. 그 친구 시다발이 하지 마. 넌 저 일하다가 분명히 죽어. 넌 이용만 당하잖아. 이랬는데 이제 걔가 죽기 전에 2일날 통화를 했어요. 너 그 일하다가 죽어도 모르니까 당장 짐 빼서 올라와.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랑 통화를 하니까 저 전화 끊고 나서 그 동네 시골 어르신 반장이 일을 시켰는데 그 할아버지의 차를 끌고 상갓집에 갔다 오고 새 차 갖고 그 산소에 갔다 오고 와서 걔가 그렇게 갔어요. 뉴스에 나와가지고. 근데 동생이 죽고 나서 매일매일 보이는 거예요. 잠을 자도 내 앞에 나타나고 보이니까 많이 너무 힘들었고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잠시 정신이 돌아서 죽은 동생이 보이고 너무 힘들어서 얘가 자꾸 나한테 보여서 말을 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무당집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 화경으로도 보여지고 이게 탁 실려서 말도 하고 이래서 아 내가 요매 체질인가? 동생 때문에 시를 받은 계기는 맞아요. 그래서 올바른 신의 제자로 가고 싶어서 여기 출연했어요. 일단 우리 세 분 다 영적 능력을 조금 평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괜찮죠? 네. 먼저 여기 사건 현장의 사진을 보고 여기 무언가 뭐 예를 들어 떠올랐다면 뭐가 떠올랐는지 그리고 뭐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고 우리 1번 사례자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보는 걸로. 참가자들의 영적 능력을 알아보는 첫 번째 테스트. 사건 현장 속 상황 맞히기. 준비된 3건의 사건 현장 사진. 참가자는 각자 주어진 사진을 보고 어떤 사건인지 상황을 판단한다. 참가자들은 과연 사진을 보고 사건 현장의 상황을 맞힐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2008년 논현동 고시원 묻지마 방화 살인 사건. 사망자 6명을 포함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끔찍한 방화 사건으로 범인은 자신이 살던 고시원방 침대에 화재를 일으킨 뒤 화재 연기를 피해 뛰쳐나오는 피해자들을 미리 준비했던 칼로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했다. 왼쪽에 뭐가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왼쪽 가까이 와서 봐도 돼요. 네, 조금 가까이 와서 좀 봐봐요. 화면. 어떤 게 느껴지는지. 느껴지는 건 따로 없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긴 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어떤 게 있는 것 보니까 같아요? 사람 죽은 것 같은 느낌? 왼쪽에 사람이 죽었다. 네. 죽었다면 뭐 어떤 식으로 죽은 것 같아요? 글쎄요, 본인 가까이서 몸으로 보니까. 느끼는 게 있으면 네. 내 몸에서도 어떤 반응이 나면 그것도 같이 이야기하시면 그게 영적인 거거든. 보면서 지금 막 느껴지는 거. 네, 없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죽은 것 같다. 몇 명이 죽은 것 같아요? 3명? 3명. 왜 죽은 것 같아요? 화재 난 것 같은데요. 화재. 그 사진에 보여가지고 가스 화재. 마시고 화재. 예. 아쉽게도 사진을 화재가 보고 있었던 것 같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1번 참가자. 두 번째, 2018년 청주시 식당 내연남 살인 사건. 50대 남성을 줄로 포박하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폭행해 살인한 사건으로 식당 주인이었던 범인은 자신의 아내의 내연남이었던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충동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에 가담한 인물은 범인 A씨를 비롯해 처조카 B씨와 종업원 C씨와 D씨까지 총 4명으로 드러났으며 손님이 버젓이 있던 상태에서 살인을 하고 이후에도 수시간 영업을 계속해 충격을 더했던 사건이다. 자, 우리 2번 참가자분은 이걸 보시고 사건 사진을 자세히 바라보는데 어떤 게 느껴지시는지. 시체 유기가 된 것 같아요. 시체 유기가 된 것 같다. 네. 시체 유기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체를 갖다 놨다. 여기다? 아니면 옮겼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시체를 유기한 느낌. 시체를 유기했다. 네. 또 그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시체를 유기했으면 남자 시체인 것 같아요? 여자 시체인 것 같아요? 남자. 남자 시체. 남자 시체가 유기되었다. 그 남자 시체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떻게 죽었을 것 같은지 생각해 보세요. 시체가 유기된 사람이 남자였는데 그 남자가 어떤 식으로 죽었을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좀 일어난 아는 사람에 일 의해서. 같아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대략 몇 년 정도 전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략 생각을 해봐요. 집중해봐요. 집중. 뭐 몇 년 전 뭐 이런 거 있잖아. 대략 10년 전. 10년? 네. 10년? 네. 그럼 2024년이니까 4년. 어느 정도 14년. 일치점이 14년. 있지만 사건 발생 연도를 틀린 2번 참가자. 세 번째, 2014년 포천시 고무통 살인 사건. 고무통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범인이었던 여성 A씨가 2004년에는 남편 B씨를, 2013년에는 내연관계였던 C씨를 살해해 집안의 고무통에 유기하였다. 최초 발견은 아이가 우는 소리에 주민신고로 발견되었으며 이상한 냄새에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이 고무통을 발견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다. 이에 범인은 자신의 아들을 시신과 쓰레기통으로 뒤덮인 방에 방치한 혐의를 받았으며 내연남 C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남편 B씨 살해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 자연사였다고 주장했는데 남편 시신에서도 내연남 C씨와 동일한 수면제 성분이 나오는 등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 자. 네. 첫 번째 화면은 이렇게 싸우다가 죽여서 어디 넣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첫 번째 화면이요. 그
저 그냥 파란색 보트에 넣었다는 건가요? 잘 안 보여서. 사람을 죽여서 어디 보관을 해갖고 내비둔 것 같은 느낌? 아니 무슨 통이나 이런데 그런 느낌이고. 자, 그러면 죽은 네. 사람 있으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라고 그러는데. 여자라고. 예, 남자 여자 싸우는 게 보이고 여자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막 좀 어린 아이도 보였다가 막 그런 느낌? 부부 싸움을 한 게 막 보이고. 어린 아이가 느껴졌다. 예, 어린 아이도 남자아이 같은 게 아까 화경으로 잠깐 비치는 게 이렇게 보였고. 남자 아이가 보여졌다. 예. 그리고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해서 남자가 뭐 여자를 목을 조른 것 같은 느낌, 해갖고 어디 보관한 느낌, 통에 보관한 느낌,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쪽에서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죽었는데 그게 네. 여자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아이도 좀 있었다. 아이도 죽진 잠깐 않았다? 아까 보였는데, 지금 화경으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이는 게 뭐 애기 담요도 보이고 아이도 있었다 이런 느낌인데 부부 싸움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싸워서 이게 자꾸 어디 뭐 이렇게 보관을 한 것 같아요. 통인지 어딘지 아니면 이렇게 저장해놨던가 뭐 베란다 쪽에 파묻었던 거 어디 보관했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체가 남자, 예. 여자. 처음에 여자로 보였고 또 아이도 보였다가 남자 여자 부부 싸움 하는 게 보였다가 막 그런 느낌이 보여져요. 예. 그리고 여기 터에서 이 분들만 아니라 또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또 살인 사건이 있었다 그런 느낌. 예. 실제 알겠습니다. 사건 내용과 네. 가장 유사하게 대답한 3번 참가자. 테스트 종료. 이어서 두 번째 테스트. 카드에 적힌 숫자 맞히기. 스튜디오의 한 켠에 준비된 3장의 숫자 카드. 참가자는 카드의 뒷면만 보고 숫자를 맞춰야 한다. 숫자는 1에서 9까지로 준비되어 있으며 노인 순서와 상관없이 몇 개를 맞히느냐가 관건인 테스트. 참가자들은 과연 몇 개의 숫자를 맞힐 것인가? 자, 저기 앞에 있는 네. 액자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1부터 9까지 아랍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숫자가 뭘지,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1부터 9까지 중에 차례대로 말 안 해도 돼요. 어떤 숫자가 적혀 있는지 쭉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번. 잘해서. 저요. 168? 168. 네. 네. 자, 두 번째 분. 172. 172. 네. 그 다음 저는 349요. 349. 그냥 느끼는 대로.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시죠. 이로써 1팀의 테스트가 모두 끝났다. 숫자 공개. 숫자 공개하겠습니다. 1번, 7번, 8번. 방금 17이라고 하신 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자, 1번, 7번, 8번입니다. 네. 카드에 적힌 숫자는 1, 오케이. 7, 8. 자, 1번 참가자와 2번 참가자가 각 2개씩 정답을 오케이. 맞췄다. 정해졌어요. 1팀 테스트 종료 후 참가자들의 심사를 진행하는 심사위원들, 그리고 다음 2팀과 3팀 참가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